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미국 증시가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난 밤 사이에는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됐어요. 미국 증시 어땠을까요? 네, 큰 틀에서의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은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 네. 이제 방점을 찍으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일단 어떤 실적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실적 시즌은 딱 기대하실 것이 에너지 정도, 네. 그리고 항공주 제외는 크게 기대할 것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 좋아질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이번에 실적 그리고 실적 이후에 발표될 가이던스가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관점은 좀 편안하게 너무 큰 기대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5월 초에 있을 어떤 금리 결정에서 50bp, 일부에서는 75bp도 얘기하지만 어찌되었건 50bp 이 부분까지 확인하는 시점까지는 뭔가 시장은 혼조권에 머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참고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말씀하셨던 대로 주가는 최근의 흐름은 이틀 내리고 하루 오르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겠고 오늘도 마찬가지 어제 어떤 상승폭을 대부분 좀 돌려놨습니다. 물론 장 후반까지 다우지수 같은 건 선방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대세는 밀리면서 결국은 네. 주가가 좀 아래쪽으로 내려간 채 일단 오늘 마감됐습니다. 섹터로 보면 어저께랑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제는 10개 섹터 오르고 유틸리티만 소폭 하락했거든요. 오늘 유틸리티가 올라가고 굳이 따지자면 이제 에너지가 좀 올라갔습니다. 오늘 유가 좀 반등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3일째 반등했기 때문에 유가 좀 올라가는 정도가 있으면서 에너지가 강했고 나머지는 전부 약했고요. 특히 기술주,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섹터는 이렇지만 대부분이 흔히 얘기해서 성장으로 분류되는 네.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에 있는 것은 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가 어제 이틀 조금 약간 진정되는 했더니 오늘 결국은 2.8 이상에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83 정도까지 갔었는데요. 결국은 시장은 2019년 초 이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금리 수준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가는 이제 3일째 반등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이번 주 초에 있었던 상해에서 조금 완화된다, 락다운이요. 그게 현실적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상황이니까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유가를 좀 다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금값과 지금 미국 달러는 주춤하던 것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나마 금가 가격은 어제 오늘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미국 달러는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요.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인덱스로 100포인트를 넘어섰거든요. 그럼 달리고 있다는 거죠. 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우리가 현실적인 것은 미국 달러가 강해갖고는 주시장이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분명히 좀 인지하고 넘어가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소매 판매는 0.5란 숫자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요. 0.6이 전망됐었는데 0.5인데 이건 크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랬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크게 오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 가운데서도 기술주가 대거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은 시장 자체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성장주에 대한 어떤 가림을 있는 거죠. 좀 막고 있겠고 성장주에 반대 있는 것들이 좀 여전히 주목거리를 주목을 받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애플은 3% 내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7%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알파벳도 예외는 아니죠. 알파벳도 2.7% 내리면서요. 2.4% 내리면서 알파벳도 금년 초에 기세 좋게 올랐을 때가 딱 주식 분할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기세 좋았지만 결국은 지나고 나면 지금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연중 최저 수준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보면 굳이 따지면 연중 최저가 맞습니다. 종가로 기록을 보면요. 4.2%가 떨어졌고요. 벌써 이번 주 초 내내 연중 최저를 기록했던 것이 AMD인데요. AMD도 4.8% 떨어져서 역시 연중 최저입니다. 넷플릭스는 말할 것도 없죠. 넷플릭스는 연중 최저 수준이 이 수준은 그냥 2020년 3월 23일 그러니까 팬데믹 때 최저 지수 최저 수준 그거보다도 아래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넷플릭스는 지금 재미없는 상황이죠. 물론 이게 돈을 좀 갑자기 못 버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지금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도 네네. 있습니다. 나이키가 오늘 4.6% 올라갔습니다. JP모건과 UBS가 목표 주가를 조정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장은 강한 모습. 특히 JP모건은 오늘 중국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에 많은 분들 걱정하지만 중국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나오고 있고 나올 것이라는 얘기했고요. UBS는 이제 북미에서의 나이키에 대한 인기 워낙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키는 최근 들어서 룰루레몬 올라갈 때 또 나이키는 못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약간 나이키 주주나 나이키 입장에서는 약간 속상하죠. 누가 뭐래도 룰루레몬보다 훨씬 좋은 회사잖아요. 훨씬 크고 그런 관점에서 나이키가 좀 약간 부진하다. 그런 관점에서 좀 상대적으로 비교되면서 오늘 나이키가 올랐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산업재 대표주자인 캐터필러입니다. 그 캐터필러는 여러 번 이제 저희가 리오프닝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흔히 얘기해서 지난 봄에는 낙폭과대로도 볼 수 있다 얘기했고 여러 가지 관점이다. 그리고 경기의 민감주의 대표주자인데요. 경제 활동이 재개됐을 경우 결국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주식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산업재들은 특히 인플레이션에 해치가 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가격이 뭐 수요 공급이 탄력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 캐터필러 오늘 4.3%나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에 멀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 기술주에 반대되는 것들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가치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거를 보면 배당, 뭐 안정, 뭐 다 여러 가지 갖다 붙일 수 있지만 또 하나가 분명히 주목하는 것은 어저께 저희가 약간 시간을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관광, 여행 이런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침 이제 델타항공의 이제 실적을 보여줬는데 물론 델타항공은 서너 군데가 이제 투자금을 올린 것도 있었는데요.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던 게 힐튼 호텔 이런 거 보여드렸는데 오늘 힐튼 호텔이 좀 올라갔고요. 오늘 또 메리엇이 2.8% 올라갔습니다. 메리엇 호텔은 이런 전 세계 호텔이나 이런 여행 중에서 제일 먼저 사상치 효과를 회복했던 주식인데 흘러올 때는 같이 흘러내렸었죠. 이게 다시 사상치 효과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2.8%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딱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여행주 이거 여행 가겠냐 그러는데 주위에 보면 다들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주목거리가 되겠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버 뭐 이런 것들이 좀 다 올랐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 되겠고요. 에어비앤비가 오늘 약간 소폭 내렸지만 에어비앤비가 어제 같은 게 많이 회복하면서 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이 지금 여행주에선 탑이 됐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뭔가 변화되는 모습 분명히 있다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설명드렸다시피 델타항공은 3.2% 올라간 것이 오늘 또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하나 지금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좀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 기술주만 자꾸 보시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 P&G 같은 경우가 오늘 주가 오른 건 아닙니다. 그냥 보합 정도 움직였지만 다른 기술주라는 것도 2, 3% 떨어지고 4% 연중 최저 가는 거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나 이런 거 조금 내렸습니다. 그리고 P&G도 아주 조금 내려갔고 뭐 0.몇 % 내렸는데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코스트코가 어제 배당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한 15% 정도. 그러니까 금융 배당금은 작지만 한 15% 정도 올려놨고요.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P&G입니다. P&G는 아시다시피 주가는 사상치 효과 약간 모자라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주식인데요. P&G는 아마 조금 주식하신 분들을 하면 이제 배당 귀족주로 분류됩니다. 배당 귀족주는 25년 이상 배당을 연속해서 인상한 건데요. 이게 지난번까지 기록이 65년 연속이었는데 어저께 발표로 인해서 66년을 찍었습니다. 66년 연속 배당을 인상한. 그러니까 66살 안 되신 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놈들 그냥 평생 배당을 인상한 여유가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런 기업들을 참 우리가 차마 잘 안 보잖아요.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요. 그런 배당을 모아둔 ETF들 몇 개 있습니다. 뭐 월배당하는 뭐 SPH나 배당주로 제일 큰 DVI 같은 거가 사상 최고가 오늘 찍었거나 사상 최고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만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주식들만이 주식은 아니다. 다른 것도 있다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별 움직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안 그래도 이 이슈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100% 인수하겠다면서 제안을 했어요. 이 내용이 굉장히 핫한 뉴스가 됐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정확하게 그 속내는 알 수가 없죠. 네네. 왜 이런 걸 하는지는 저희가 속내는 알 수 없지만 하드 이슈인 것만 분명합니다. 그래서 네. 저 약간 다뤄드리겠는데요. 결론이 이거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 그림은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제 주가의 흐름입니다. 트위터의 주가 흐름인데요. 요 가운데 줄 하나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오늘 제한한 가격입니다. 나 주당 54달러에 전체 430억 달러 사주겠다라는 네네. 얘기입니다. 사고 나서 자기가 다 인수되면 결론은 주식을 상장 폐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예를 들어서 사기업이라고 하나요? 그 민간 그 비공개 기업으로 네네. 바꾸겠다는 얘기다. 하여튼 그 이제 큰 뜻을 얘기했을 뿐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줄이 오른쪽에 하나 가는 거 두 번째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이 되겠고요. 위에 보면 주가 제일 마지막 오른쪽 그 가격이 이번에 공개된 네네. 그러니까 11%를 갖고 있다라고 알려진 9%인가요? 알려진 그때 가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가격은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 상당히 많이 준 가격이 되면서도 작년에 이제 저점 정도에 인식하는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이제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워낙 어떤 주식 갖고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회사를 뺏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대표적인 것도 페이팔도 완전히 시중에서 투자자로 들어갔다 경영권을 뺏은 건데 여하튼 이런 것을 또 하는지 어떤 건지 아무도 모르죠 지금요. 다만 이런 걸 발표했을 뿐이고요. 이걸 이제 한 다음에 이게 만약 안 되면 약간의 이제 협박이 들어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협박 아닙니까? 네. 나 그럼 팔 수도 있다. 네. 팔 수도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주가는 떨어진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이거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설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튼 그것까지가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려지면서 주가는 훅 올라갔는데 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올라갔는데 월가에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죠. 월가라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밸류에이션을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밸류에이션은 설명해서 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실적도 안 좋아갖고 최고 4곳이 투자기는 오늘 하향했습니다. 쉽게 해서 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현재 비중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스티펠 같은 경우는 매도 의견을 낸 거거든요. 네. 세일 의견을 예고했는데요. 이 스티펠의 세일 의견에 보면 제목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서커스를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좀 안 된다. 그러면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오늘 흥미로운 것이 오늘 이제 밴쿠버에서 테드란 것이지 않습니까? 네. 테드란 걸 이제 했는데 거기서 또 당연히 질문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혹시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또 그 다음에 약간의 산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네. 플랜 B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랜 B는 뭐냐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안 했지만 혹시 이게 인수가 안 되면 플랜 B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막기 위해서 또 포이즌 빌이란 필이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통과가 안 돼 있는데 인수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적대적 인수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기존의 이제 경영층에서 그러니까 독약을 하나 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럼 어떤 조건이 되면 기존 주주들한테 엄청 저가에 주식을 사게 하면서 물타기 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또 할 수 있다라는 싸움이 있을 것이다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뚜껑을 열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극히 일부에서는 이미 여기가 뒷배가 있다. 네. 월가에 누군가가 주요 은행 IB에서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론 머스크는 특유의 자신감 다 준비돼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를 나한테 내 편에 손을 들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뚜껑을 열려봐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주가는 오늘 약했고요.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그럼 테슬라 주식도 팔지 않겠느냐.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의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좋아하기 때문에 테슬라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온통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네. 플러스 스페이스X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난데없이 지금 트위터의 시계에서 정신산만해갖고 그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테슬라의 또 악재라는 다양한 해석도 있는데 이거는 늘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평가할 수 없다. 트위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슈도 있고 핫한 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긴 했지만 이걸 진짜 뭐 우리가 냉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인. 전혀 없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물가는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네. 소비자 심리는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데
또 반면에 여행 수요는 폭주하고 있고 네. 자, 이런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 물론 이제 항공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기쁘겠습니다만 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좀 해석을 좀 해주세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지조화가 잘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젊은 사람들 제가 주위에도 보들 한 두 명 정도 벌써 외국에 놀러 간 사람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들 지금 가고 있는데 또 다수의 분들은 아직까지 찜찜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라는 시각 국내에도 있고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위 소비자 신뢰 지수는 거면 별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소비는 또 늘어나고 있단 네. 말이죠. 이 소비가 늘어나는 거는 여러 가지 통계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시점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약간의 경고를 했지만 제이미 다이먼드 수개월째 두 자릿수 이상 신용카드가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주에 이미 발표했습니다. 경제 지표는 안 좋은데 자기네도 이상한데 소비는 신용카드는 3월 달에도 전년 대비 또 11% 늘어났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웰스파고가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익 전망을 이익 대비 못 맞췄고 약간의 어제도 JP모건도 대선 총당 중 얘기했다시피 약간 로스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지만 네네. 그들도 소비자들의 지금 소비는 왕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지조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뭐 어떤 소비가 늘어나겠느냐? 단연코 서비스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기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잠시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통과 여객수가 있습니다. 공항 통과 여객수가요. 2019년 팬데믹 이전 완전히 회복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650만 명이 통과되면서 2019년에 같은 시기에 700만 명이기 때문에 거의 50만 명 차이로 붙었다. 그래서 네네. 이 그림은 2019년, 20년, 21년, 21년에 같은 주말 기간에 딱 얘기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 보라색 2019년, 초록색 이번 지난 일요일이었는데요. 네. 거의 붙었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 아주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름값도 있겠지만 기름값 올린 만큼 많은 분들이 해서 유류와 할증료가 붙잖아요. 네. 유류와 할증료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 국내선 항공요금이 연초 대비 38% 올라갔고 국제선이 28% 올라갔지만 여전히 사람들 풀부킹을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장의 심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ETF로 말씀드리면 제트라든가 어웨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네네. 그 PEJ 같은 것들 여러분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회도 뭐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역시 에어비앤비가 지금 가장 핫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지 몰랐어요. 좀 신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7시 30분에는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월가워즈 라이브 방송도 있습니다. 그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